70세가 넘으면 연금이나 예금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어리석은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적당히 어수룩하게 사는 것이 일종의 지혜로운 마음가짐이라는 뜻이지요. 큰일은 작게 만들고 작은 일은 없던 일처럼 넘기는 여유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너무 상황 판단을 못하거나 아집을 부리면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오히려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인생 70고개에 접어들면 세상만사 웬만한 일은 다 꿰뚫어 보게 됩니다. 자식들은 장성해서 가정을 꾸렸고 본인도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닐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많은 어르신이 여전히 낡은 관념에 얽매여 자신의 고집을 부리다 가족 관계를 망치고 즐거워야 할 만남을 부담스러운 짐으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오늘에서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현명한 노인이라면 70세 이후 연금이 아무리 많고 돈이 많아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어리석은 행동. 1. 자식에게 대단한 효도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그들이 잘 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옛 어르신들은 자식 농사가 노후 대비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 자식이 밥이라도 굶지 않고 큰 것은 모두 부모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한 덕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은 자신이 나이 들면 자식들이 을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떨어져 지내더라도 적어도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오고 두툼한 용돈 봉투를 내밀어야 효도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습니다. 주택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아이들 학원비까지 숨 쉴 틈 없이 돈 들어갈 곳 투성이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평생 고생했고 이제 노후 자금도 넉넉하니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 그러니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서 효도 좀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젊은이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쁩니다. 고향에 한번 내려오려면 차 막히는 도로에서 몇 시간씩 운전해야 하고 회사의 눈치를 보며 연차를 써야 합니다. 시간과 체력 소모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현대 사회에서 효도의 방식은 더 이상 단순한 선물이나 용돈이 아닙니다. 자식이 제 앞가림 잘하고 부모 걱정시키지 않고 잘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입니다. 자녀가 직장에서 자리 잡고 가정 불화 없이 평온하게 산다면 그 자체로 부모에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두툼한 현금 봉투 대신 과일 바구니나 건강식품을 사오면 너희는 돈도 많이 벌면서 어떻게 이딴 것만 사오냐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불평을 듣는 자식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효도는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효도가 강요된 책임이 되는 순간 자식에게 명절은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핑계를 대며 고향에 오지 않게 됩니다. 어떤 자녀들은 사정이 있어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영상통화나 전화로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안 오면 불효라며 영상통화가 밥 먹여주냐고 비아냥거리면 자식들도 상처받습니다. 사실 그들도 고향이 그립습니다. 다만 현실이 녹록지 않을 뿐입니다. 오지 못하는 자식에게는 비난 대신 이해를 보내주세요. 최고의 명절은 자식이 비싼 선물을 들고 오는 날이 아니라 서로 마음 편하게 안부를 묻는 날입니다. 노부부가 오순도순 맛있는 밥을 지어 먹으며 자식의 전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강하다니 다행이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몰래 한 자식만 챙기지 마세요. 편에는 형제간의 의를 끊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사는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큰아들은 사업에 성공해 좋은 아파트와 차를 샀는데 작은 아들은 하는 일마다 꼬여서 월세살이를 전전할 수도 있지요. 부모 마음이란 게 참 묘해서 잘못 사는 자식에게 자꾸만 마음이 쓰이고
안쓰러워 몰래 쌈짓돈을 쥐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모의 이런 선의가 감사함보다는 가정불화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수성가했는데 부모님이 동생에게만 몰래 목돈을 대주는 걸 알게 되면 배신감과 불공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부모님께 손 한 번 벌린 적 없는데 아들들에게만 툭하면 돈을 퍼주는 걸 보면 속이 상합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겠지만 자식들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앙금이 남습니다. 결국 형제자매 사이는 멀어지고 사소한 일로도 의절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계속 지원을 받는 자식은 의존심만 커진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해결해 줄 텐데라는 생각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부모의 도움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노후 자금을 못난 자식 뒷바라지하다가 다 날리고 정작 본인이 아플 때 병원비 한 푼 없는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돕고 싶다면 가족회의를 통해 공론화하고 투명하게 도와야 합니다. 몰래 돈을 건네서 다른 자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마십시오. 70세 이후 가장 중요한 건 자식 걱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안위입니다. 노후 자금은 내 생명줄입니다. 함부로 헐어서도 안 되고 편애 때문에 가정을 깨뜨려서도 안 됩니다. 3. 사돈을 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세요. 사돈을 맺으면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두 집안의 만남입니다. 사돈 간의 관계가 원만해야 자녀들의 결혼 생활도 튼튼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어르신들은 사돈을 그저 남이나 불편한 존재로 여깁니다. 특히 도시와 시골, 경제력의 차이가 날 때 이런 갈등이 심해집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연금도 빵빵한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돈이랑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라며 무시하거나 교류를 끊는 분들이 계십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집안 배경을 얕잡아보고 내가 먹은 소금이 자네가 먹은 쌀보다 많네 하는 식으로 꼰대짓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며느리와 사위에게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내 부모가 시대국은 처가에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배우자에 대한 정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착해도 시부모가 친정 부모님을 홀대하면 시댁에 가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돈이 전직 공무원이든 일용직 노동자든 농부든 상관없이 존중해야 합니다. 명절에 올해 농사는 잘 되셨습니까? 하고 먼저 전화 한 통 거는 여유, 시간 되면 한번 놀러 오세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의 결혼 생활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4. 자식들에게 억지로 친척집 인사를 강요하지 마세요. 설날이 다가오면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불러놓고 당부합니다. 이번 설에는 큰아버지 댁, 작은할아버지 댁, 고모 댁 다 들러서 인사드려라. 사람이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런 먼 친척은 남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소에 왕래도 없다가 명절에만 잠깐 보는 사이일 뿐이죠. 과거의 대가족 사회에서야 사촌끼리 형제처럼 컸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르신들은 내가 어릴 때 사촌 형이랑 어떻게 놀았는데 하며 추억을 강요하지만 자식들에게는 그저 부담스러운 꼰대 잔치일 뿐입니다. 게다가 어떤 친척들은 만나기만 하면 호구 조사를 합니다. 너 연봉은 얼마냐? 아파트는 샀냐? 결혼은 언제 하냐? 애는 왜 안 나냐? 이런 무례한 질문을 퍼붓거나 돈 좀 있다고 으스대는 친척을 억지로 만나야 하는 자식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나요? 자식들이 친척집 방문을 꺼리는 건 예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편하고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친척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어르신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자식들에게 억지로 그 의무를 떠넘겨서 즐거워야 할 명절을 도망치고 싶은 날로 만들지 마세요. 5. 며느리와 사위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명절은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부엌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음식간이 짠해 싱겁네 타박하는 시어머니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사위에게도 술 따르는 법이 틀렸다. 인사가 어설프다며 훈계를 늘어놓습니다. 심지어 옆집 며느리는 뭘 해왔다더라. 누구네 사위는 차를 바꿔줬다더라. 하며 비교까지 합니다. 기억하세요. 며느리와 사위는 내 자식의 배우자이지 내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그들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고 살아온 환경과 습관이 다릅니다. 내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아도 고생했다. 맛있다라고 해주세요. 사위가 좀 서툴러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다고 해주세요. 그런 따뜻한 배려가 며느리와 사위를 감동하게 하고 내 자식의 가정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2025년 설날의 풍경, 김진철 씨의 후회. 2025년 설날 밤, 대구의 한 2층 단독주택. 올해 72살인 김진철 씨는 거실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카운트다운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V 속 아나운서의 활기찬 목소리가 무색하게 진철 씨 앞에는 식어 빠진 전과 나물만 가득한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아내 박영숙 씨도 말없이 밥만 깨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서울 사는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부산으로 시집간 딸도 오지 않았습니다. 진철 씨는 담배 한 대를 꺼내 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는 이 집을 장만할 때만 해도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건 적막뿐입니다. 20년 전 공기업에서 은퇴했을 때 진철 씨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당연히 효도하겠지. 초반에는 큰아들 지호가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설날 지호가 현금 봉투 대신 홍삼 세트를 사온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진철 씨는 내심 섭섭했습니다. 노인네한테 건강식품이 무슨 소용이냐. 용돈이 최고지. 그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아들은 민망해했습니다. 그 후로 지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명절 방문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 지훈이는 사업병에 걸려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5년 전 지훈이가 식당을 하다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진철 씨는 아내 몰래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1억 원을 덜컥 내줬습니다.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어쩌겠나 싶었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큰아들 지호가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혼자 힘으로 집 사고 대출 갚느라 뼈 빠지게 살았는데 맨날 사고치는 지훈이한테만 돈을 퍼주세요. 그럼 나중에 아버지 편찮으시면 지훈이가 모시라고 하세요. 그날 이후 큰아들과의 사이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딸 미영이와의 관계도 진철 씨가 망쳤습니다. 미영이는 부산의 평범한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사돈댁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 사돈어른이 직접 짠 참기름과 곶감을 보내왔을 때 진철 씨는 촌스럽게 이런 걸 뭐하러 보냈냐, 우리 집에 다 있다며 면박을 줬습니다. 그 말이 딸의 귀에 들어갔고 미영이는 시댁 볼 면목이 없어 친정 발길을 끊었습니다. 2년 전 겨우겨우 설득해서 온 가족이 모였던 날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진철 씨는 손주가 스마트폰을 본다고 호통을 쳤고 며느리에게는 국간이 이게 뭐냐고 타박했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 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당분간 못 올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맞이한 2025년의 설날, 휴대폰에는 큰아들이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만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철 씨는 식어버린 떡국을 한 숟가락 뜨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싫어했던 외로운 명절을 결국 자신의 아집과 어리석음으로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인생 70. 고이구시를 넘긴 나이.
진정한 행복은 통장에 찍힌 액수가 아니라 자식들이 언제든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여유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편애를 버리고 며느리와 사위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것이 외로운 노년을 막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지혜롭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